안녕하세요. 부동산 이조화의 강스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시범단지보다 다음에 선정될 단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서울시가 한 6년이죠. 6년 동안 전면 철거 방식에서 도시재생으로 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6년이란 기간 동안에 그동안 사업이 정체가 되어 있었었는데요. 이 사업이 정체되면서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 곳, 그런 곳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여태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요, 이 시범단지는 그런 지역을 선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될 것이냐,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왜 공공재개발이 인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면 철거 방식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의 순수한 기본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도시재생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공공재개발이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이것이 8월 4일로 기억하는데요. 이 8월 4일에 해제지역이나 예정구역과 같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가 않았던 이런 지역들도 포함을 시키면서 인기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요, 이 3억 원 초과가 된다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사는 것은 큰 무리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빌라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불이익이 있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 취득세가 만만치가 않아졌습니다. 중과로 인해서요. 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 3주택자인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건데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가 좋다, 나쁘다는 논외로 하고요. 이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 85%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빌라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의 빌라를 사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역 주민들의 재개발 열망이 그동안 있었는데 정부가, 특히 서울시가 이것을 막아놓고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서울의 집값이 2018년도로 기억하죠. 2018년도부터 계속 오르다 보니까요. 나는 해제 지역이거나 아니면은 재개발을 진행하지 못했던 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살고 있는데 내 옆 동네는 뭐 시세가 16억, 뭐 18억, 용산 같은 경우는 거의 19억, 뭐 이렇게 되죠, 마포나. 자, 이렇게 핵심 입지에서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재개발을 풀어주는 이 공공재개발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돈으로 바꾼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싸게 내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게 확실해질수록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자, 내가 자금력이 있다면 구역 지정이 된 곳이나 아니면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된 그런 사업지에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이 맞다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자금력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 그러면 당연히 공공재개발 초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가장 싸게 투자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서울에서는 재개발이 해제됐거나 재건축이 해제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국감에서도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해제 구역을 좀 확대해서 공공재개발을 더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일정은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8월 4일에 발표했던 물량은 2만 호 정도 되는데 이것이 LH나 아니면 SH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4만 호까지 현재 공급을 늘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공공재개발의 절차를 알고 계시겠지만요.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어떤 사업지에 사업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업 설명회에 있는 자료를 좀 토대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꼭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자치구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반 재개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재개발의 지정 요건 중에서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주거 정비 지수를 그대로 인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이 제외 요건에 들어간다면 재개발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시범단지에서는 확률이 낮은데요.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은 창신동, 숭인동, 서계동, 가리봉동이 이 도시재생을 진행했거나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지역은 시범단지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들 지역은요. 행정 소송 정리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선정될 때는 꼭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자치구에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게 되면 이 서울시의 검토 절차가 있습니다. 이 서울시 검토는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책적 요건을 검토해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시범단지 선정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또한 그 다음에 있을 이 다음 선정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주거정비지수가 완화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아셔야지만이 어느 지역이 이번에 선정이 될 것이고 다음에는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될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이 주거정비지수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필수 조건은 구역의 면적이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노후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수. 그러니까 건물의 노후도가 중요하다. 이건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공재개발은요.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한 항목도 있습니다. 자,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은요. 이 노후도의 면적 부분입니다. 이 노후도의 면적 부분은요. 신규 지역이나 아니면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 과소 필지, 접도율, 호수 밀도, 이 세 부분의 선택에 하나가 들어가야지만이 필수 요건, 이 1단계가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과소 필지나 접도율, 호수 밀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노후도 동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된다면 1단계가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민 동의율입니다. 이 2단계 평가 항목은요. 100점 만점 중에서 이 70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민 동의율이 높으면 선정이 될까? 됩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노후도 비율이나 아니면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 이런 것들은요.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것이 주민 동의율이고요. 그 다음이 노후도 비율입니다. 이 노후도 비율은 뭐 당연하다고 보면 이 주민 동의율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될 텐데 가장 많은 점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만큼 동의를 했느냐. 이 동의 비율이 75%가 되면은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면적의 점수를 받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신축들이 많이 들어선 곳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토지 등 소유자에서 최고 만점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필지 면적의 상당 부분의 점수를 따야지만이 이 70점이 넘는 그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50%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기준은 LH나 SH를 선정하는 거죠. 그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 단계가 50% 또는 3분의 2죠. 66.7%. 그렇게 나중에 갈라지는 거고요. 1차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 필수 조건과 그리고 평가 항목의 70점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은요. 이 동의율이 높은 곳이
이 주거정비 지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 높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사업이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반대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과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될 텐데 중간에 흐지부지해지거나 아니면은 뭐랄까요, 빠그러진다고 하나요? 이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그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 지금도 마찬가지 시범사업단지, 그리고 또 다음에 선정될 때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주거정비 지수는 일반 재개발과도 거의 유사한데요. 주민 동의율이 75%가 예를 들어 넘었다, 그리고 노후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일반 재개발 투트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방식의 재개발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후도가 되고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 앞으로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주거정비 지수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염리 5구역이죠. 염리 5구역과 염리 4구역, 이 4, 5구역이 최근에 행위 제한이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전 타당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이 행위 제한이 걸렸겠죠. 그만큼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서울시에서 이 주거정비 지수를 통과해서 이 점수를 70점 이상 맞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높다 보니까 특히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너무 높아서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점수로 해야 되지만은 향후에는 이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공모 신청을 한 사업지가 58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58개 중에서 가장 많은 신청된 그 자치구는 은평구고요. 그리고 성북구와 영등포구가 7개로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북구를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9월 1일이었죠. 지난 9월 1일에 이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도정법 입법 개정을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북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시범단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LH나 SH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사업단지가 많다고 해서 하나만 뽑느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건이 되고, 그리고 정부가 원했던 검토사항에 들어간다면 2개도, 3개도 선정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북구에 있는 성북 1구역인데요. 여기는 과거에 예정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중간에 건축 행위 제한이 풀려서 신축이 많이 들어간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의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번 시범단지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성북 1구역 외에도요, 이 성북구 쪽이 이 동의율이 높은데요. 이 장이 뉴타운 중에 해제 지역인 장이 9구역 68%, 장이 11구역 40%에서 한 50%로 추정이 되고요. 장이 12구역에 한 60% 정도 됩니다. 또한 용산구 같은 경우는요, 한남 1구역 60%, 원효로 1가 56%입니다. 그리고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 56% 정도 되는데, 이 신길 1구역은 제가 매물로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만에 이 완판이 됐는데요. 이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요, 제가 돌아본 결과 이 노후도는 한 85%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5% 이상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접도율이나 호수 밀도가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길 1구역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는 동의율이 50% 넘는 곳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 성북구 쪽이 동의율이 높은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죠. 정비 지수 그 점수를 파악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기본적인 단계가 넘어갔다면 이 정책적 요건에 의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자, 먼저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해제 지역 중에서는 뉴타운 해제 지역이 아닌가. 아파트가 들어선 데가 있고, 그리고 들어서지 않고 열악한 데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지역이 새 아파트가 된다면 지역과의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더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타운 해제 지역 중에서 8, 9, 10
1, 12 신길 1구역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저는 성북 1구역이 그렇습니다. 빈집도 많고 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성북 1구역이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역세권 등 지리적 여건은 좋으나 동의율이나 추진 주체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정체된 지역, 이 대표적인 지역이 저는 원효로 1가나 금호 23구역, 장이 11구역 등으로 보여지고요. 이 역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대체 재개발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에 탈락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정체된 구역으로는요, 이 성북 1구역과 전농 9구역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것 외에도 사업성과 그리고 분쟁이 없어야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간단하게 이 추진 절차를 좀 살펴볼 텐데, 이번에 시범단지가 선정이 된다면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치구 활성화 계획 수립이 되고요. 이 중간에 아마 예정구역으로 묶일 것 같습니다. 자, 예정구역 묶이고 난 다음에는 행위제한과 권리산정일을 발표하겠다, 공고하겠다라는 것이 도정법에 이번에 개정안에 입법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서울시 활성화 지구 지정이 되게 됩니다. 활성화 지구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0% 그 50% 66.7% 얘기는 이때 나오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66%가 되거나 50%가 돼야 되는데 66.7%가 된다면 조합 설립 인가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공동으로 시행하겠다 그러면 50%인데요. 이 50%가 넘게 된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의 75%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그 66.7%의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빠르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시공자 선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시공자와 시행자를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시행자는 LH나 SH가 되는 거고요. 시공자는 건물을 짓는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건물을 짓는 회사는요, 이 조합에서 선정이 가능합니다. 자이나 레미안 같은 일군 브랜드를 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공재개발이 LH 딱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가 몇 평, 어떤 평형대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권리가액, 쉽게 얘기하면 권리가액이 많은 순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장이 11구역에 대한 물건도 소개를, 매물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장일 11구역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주변에 이 노란색은 아파트가 속속 들어가거나 들어갈 예정인 곳인데, 이렇게 듬성듬성 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중에 8구역, 9구역, 그리고 12구역, 그리고 11구역이 이번에 공공재개발에 신청을 했는데, 이 일 중에서 가장 유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돌고지역이라는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요. 땅도 이렇게 네모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뉴타운, 이 장이 뉴타운 중에서 가장 아파트 값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은 바로 이 4구역입니다. 이 4구역과 11구역은 같이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 4구역 다음으로는 6구역이나 11구역이 가장 아파트 값이 높은 지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이 뉴타운 중에서. 자, 1일 지역에서요. 이 조합 설립 단계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한 3억 원 정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 처분 단계에서는 한 6억 원 정도 붙어 있습니다. 자, 입주 단계에서는요. 무려 피가 9억 원입니다. 자, 그런데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피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11구역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11구역은요, 이 단독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이 비율을 좀 계산을 해보면요, 약 한 88% 정도 되는데, 단독주택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요, 사업성이 좋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업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자, 노후도는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 건물은 30년이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연화조나 벽돌조로 지어진 것은 20년이 이 노후도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이 11구역 같은 경우는요, 30년 이상이 65%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20년 경과된 게 한 25%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안분을 좀 해보면요, 이게 한
6.7%죠. 3분의 2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넘을 것 같습니다. 자, 노후도, 가장 중요한 노후도가 넘는다는 것은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일반 재개발도 갈 수 있다는 것과 동의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11구역은 노후도는 충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금은요, 약 한 1억 3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면, 투자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원효로 일가 보겠습니다. 원효로 일가는요, 입지가 좋죠. 여기도 역세권을 끼고 있고, 남영역과 그리고 효창공원 앞역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롯데캐슬,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원효로 1가가 됩니다. 이 원효로 1가 전체가 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의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입지 깡패고 그 이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호재가 이 주변에 거의 한 15개 이상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위치한 원효로 일가가 입지적으로는 깡패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주변에 효창 5구역과 그리고 효창 4구역이 재개발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 시세가 바로미터가 될 텐데, 이 롯데캐슬 센터포레가 대장 아파트입니다. 이 대장 아파트가 호가가 한 18억 정도, 지금 더 올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한 달 전에 조사해본 그런 시세인데, 약 한 17억, 18억 정도, 이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에 더 대단지가 되는 그런 공공재개발 진행되는 원효 1가가 더 단지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이 상승될 것을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지역 일대에 가장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의율이요, 56.34%입니다. 이 동의율 56.34%는요, 상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 상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원효로 일가도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공공재개발에 어떤 단지가 선정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시범 단지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선정될 그 지역에 미리 선점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강스타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아니면은 매물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